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할 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거래직의 첫날인 요날 5월 31일이고요. 이수학은 말씀드렸다시피 황화리튬이 종목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때보다 이 주가가 높은 것은 그 자체로 거품입니다. 자, 이제 이수학의 주가는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그리고 이수건설, 석유화학, 이 테마의 호재재료가 아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급등을 따라가는 이수학의 급등은 함정입니다. 함정. 속임수. 대다수가 이수학의 주식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을 위해서 인적 분할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억지로 이수학을 보유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잔여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상승에 덩달아서 급등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수학은 결국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고체가 포함됐던 요런 자리 가격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보실 게 하루 거래 전날 어제의 캔들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 자, 보통 이런 십자 형태의 도지 캔들의 의미는 추세 전환의 의미로 분석이 되는데, 추세 전환.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높은 자리에서건 낮은 자리에서건 개인들의 수급을 확인할 때, 그럴 때 나오는 캔들이 이겁니다. 십자 형태의 도지 캔들.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내리는 것도 받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주도주체가 물량을 확보할 만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을 확인하는 것으로 뭐 내리는 것이든 올리는 것이든 추세 전환의 지표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주가를 조금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또 내려봅니다. 똑같이 개인들의 매동을 확인을 하는 거죠. 수급을. 그리고 이 테스트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종가는 시가와 같은 곳에 둡니다. 자, 이날 개인들의 매수세는 상대적으로 좀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금일 주가를 띄워 올리고 고점에 떠넘기기 위한 트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적 분할 이후 핵심 재료가 빠져나갔는데도 개인들이 이수학을 믿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수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금이 상당히 많은 어떤 집단이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만 주가를 이렇게 올려주면 알아서 이용당하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수학은 유통 물량도 상대적으로 많고 주당 가치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어디서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이수화학이죠.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드렸던 게 오르는 것이 함정이다. 이수화학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있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오르면 왜 오르는지 함정은 아닌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 내리면 당연히 왜 내리는지 이것 또한 속임수는 아닌지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매매의 근거. 내가 팔아야 될 근거나 내가 팔지 말아야 될 근거 또는 추가 매수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황화리튬의 재료는 이수학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야 됩니다. 차후 그렇게 흘러갈 거고요. 그런데 황화리튬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거품이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가치가 높고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걸 이용할 전략으로 가야겠죠. 여러분이 오른다,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르는지 명확한 근거를 파악하고 나 자신은 어떻게 이걸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처럼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언제 어떤 기준을 갖고 매도 타점을 잡을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수학은 무조건 내립니다, 위험합니다, 파세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수학의 전고체는 분할과 함께 분사됐다. 그러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관점에서 이수학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된다. 물론 조만간 빠질 거품이지만 이용할 가치가 있다.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왜? 개인들의 수급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 주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도 주체는 신난다고 주가를 올리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미끼도 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낚싯바늘을 알아서 물어주는데 이걸 낚아 올리지 않을 낚시꾼은 없을 겁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수학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약간 다른 점은 이수학은 위험 부담이 조금 따른다는 것.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리스크는 좀 낮지만 유통 물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좀 수익이 오래 걸릴 수는 있다는 것. 그리고 종목 재료가 너무 좋은데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것. 자, 가장 명확하고 간단한 힌트는 거래가 동반될 때, 거래가 상당히 많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력의 차익 실현은 당연히 거래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유의사항이 많은 거래라는 것을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이수 화학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수학에 대한 대응 전략, 세력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 타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수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추가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물량은 잃지 않으면서 수익으로 이어가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려서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번호라 그런지 안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서 요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조금 종종 발생을 하는데, 자, 부재이신 분들 재차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전화 받으셔서 뭐 종목 대응 상담이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공유든 원하시는 바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학 정리하고 분산 투자 목적으로 종목 추천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2차전지 후발수혜주와 종목을 여러분이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테마죠. 어떤 섹터가 현재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관련 대장주를 찾으면 이게 바로 급등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마는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면 됩니다. 세계 경제가 자금을 어디로 쏟아붓고 있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